당신 몸이 무너지는 이유, 정작 여기를 안 챙겨서입니다. 혈압, 당뇨, 무릎, 다들 그 얘기만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부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올해 91살, 지금도 환자를 보고 있는 현역 의사 지영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 저도 아침에 혼자 못 일어났어요. 무릎이 뻣뻣해서 침대 끝에 한참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고 손가락 관절이 굳어서 단추도 못 잠갔고 걷다 보면 숨이 차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대로 주저앉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근데 지금은요. 저는 매일 진료실에 섭니다. 주말이면 손주랑 골프를 치고 시장도 혼자 다녀옵니다. 약 거의 안 먹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 몸의 네 곳만 집중적으로 바꿨습니다.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바로 몸의 특정한 부위의 네 곳을 관리했을 뿐입니다. 의사 60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몸이 망가지는 건 눈에 띄는 곳부터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조차 안 가지는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부위만 잘 챙기면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고 의외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아프게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거 듣고 나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지금까지 몰랐지? 그러니 오늘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끝나기 전에 당신 몸이 달라질 수 있는 첫걸음 분명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다리가 자주 붓는다. 발이 시리다. 걸을 땐 괜히 힘이 빠진다. 이런 말 안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바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진짜 중요한 경고 신호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무시하고 살죠. 괜찮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도 발끝부터 몸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을지 몰라요. 발은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망가지고 가장 늦게 회복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걷는 데만 필요한 도구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발바닥엔 7,000개가 넘는 신경말단이 몰려있고 우리 몸 전체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발이 아프다는 건요. 단순히 발이 아픈 게 아니라 장기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양에선 발을 제2의 심장이라 부르고요. 미국 의학협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도 무너진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8세 박할머니가 계십니다. 혼자 걷는 게 불가능했어요. 남편 손을 꼭 잡고 병원 오셨죠. 발바닥이 갈라지고 굳은 살에 염증까지. 너무 아프니까 걷는 것도 서 있는 것도 고통이었죠. 근데 지금요. 그분 혼자 시장 다니십니다. 마트도 가고요. 주말이면 손자 손잡고 산책도 하세요. 그분이 바꾼 건 딱 하나입니다. 매일 밤 10분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조용히 마사지한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셨죠? 방법이 어려워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한 게 건강을 바꿔요. 해보세요. 매일 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보다 살짝 높은 40도 정도. 거기에 굵은 소금 한 스푼만 넣어도 붓기가 확 빠집니다. 그 다음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천천히 문지르세요. 오목한 족궁, 발가락 사이의 발 뒤꿈치. 이 세 군데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엔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일도 잘 걸을 수 있길. 뇌는 이 말 기억합니다. 몸은 그 말에 반응해요. 과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수면, 질, 혈압, 기력까지 말초 신경 상태에 따라 확 달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제가 60년 의사 생활하며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 거의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발을 잘 닦고 잘 말리고 잘 다독이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발 마사지 하나로 15년 변비가 사라졌고요.
어떤 분은 이 루틴으로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매일 10분 발을 씻고 말리고 만져주기. 이게 오늘 드릴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위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청결만 생각하시는데요. 정작 진짜 중요한 기능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이라면 이 다음 이야기는 정말 꼭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사람들이 겨드랑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죠. 냄새, 땀. 그래서 씻는 거나 데오드란트 뿌리는 것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요, 겨드랑이는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긴 몸의 면역센터입니다.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당신 몸은 매일매일 안에서 썩어갑니다. 너무 자극적이냐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얘기에 당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들으셔야 해요. 겨드랑이엔 무려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몰려 있습니다. 림프절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쓰레기 정화조입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 세균, 바이러스, 이걸 걸러주는 필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림프가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디로 쌓일까요? 관절에, 위에, 간의 병이 시작됩니다.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고 피로가 늘고 이유 없는 통증이 시작돼요. 그 출발점이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기억나세요? 75세 이정희 할머니,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죠. 매 계절마다 병원, 항생제, 흡입기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겨드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땀샘이 막혀 있었고 림프절이 단단하게 굳어 있더군요. 그날 바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 딱 4가지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처음으로 아무 약 없이 계절을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기적 같아요. 그분이 하신 말입니다.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 순한 비누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피부 자극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둘째, 샤워 후에는 꼭 반드시 완전히 말리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차가운 바람으로 습기 남기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셋째, 알루미늄이나 화학 성분이 들어간 데오드란트는 당장 버리세요. 대신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로 만든 자연 성분을 써보세요. 넷째, 매일 아침 2분 손으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보세요. 팔을 위로 올리고 반대쪽 손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림프가 돌기 시작하고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면역이 살아나요.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일본 나고야 의대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 순환이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염병 회복 속도가 2.4배 빠르다고 합니다. 면역력이라는 게 근육이 아닙니다. 잘 먹는다고, 약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배출이 되어야 진짜 면역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꼭 해보세요. 뜨거운 물에 샤워하면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씻고 완전히 말리고 잠자기 전 2분 마사지 한 번만 해보세요. 딱 오늘 하루만요.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일 아침 몸이 얼마나 덜 붓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렸죠. 발도 중요하고 겨드랑이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 부위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고요? 이 부위 하나로 간 건강, 다리 통증, 혈액순환까지 다 바뀝니다. 거짓말 같죠? 그런데 진짜로 여기를 잘 챙긴 분들만 10이 넘어서도 걸음이 가볍더라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잠깐, 지금 다리 한번 만져보실래요? 허벅지 안쪽,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만약 아무 감각도 없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방금 만진 그곳이 바로 당신의 건강이 오르느냐, 무너지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지점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허벅지는 그냥 살쪘네 아니면 빠졌네. 그 얘기나 하는 데지.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요, 그건 모르고 하시는 말입니다.
허벅지 안쪽, 정확히 말하면 서해부라고 불리는 이 부위엔요, 우리 몸의 주요 혈관, 림프절, 신경이 한데 모여 있어요. 간, 심장, 대장으로 가는 혈액이 거쳐가는 통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막히면 피가 안 돌고 몸이 썩기 시작해요. 네, 진짜로요. 71세 김영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일 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병원을 5군데나 다니셨어요. 다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원인 불명, 약을 바꿔봤고 도수치료도 받아봤지만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니 서해부 림프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간 수치도 살짝 올라 있었죠. 그때 알려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하루 5분만 관리해보자고요. 결과요. 2주 만에 다리 저림이 줄었고 한 달 뒤엔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달 뒤 병원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동안 제 몸의 제일 중요한 자리를 완전히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 이제 당신도 시작하셔야죠.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신 다음 자극 없는 천연 비누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은 다들 건너뛰기 쉬운 곳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손도 잘 안 닿죠. 그럴 땐 부드러운 수건을 막대에 감아 쓰시면 됩니다. 둘째, 샤워 후엔 무조건 통기성 좋은 면소재 속옷.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조이는 속옷, 합성섬유 그거 안 됩니다. 땀이 차고 순환이 막히니까요. 셋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침에 3분만요. 앉아서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살짝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 어렵다면 누운 상태에서 다리 하나를 옆으로 눕혀주세요. 림프 순환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허벅지 안쪽은 피부가 얇고 마찰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꼭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옥수수 전분 파우더를 살짝 뿌려도 좋고요. 이렇게까지 챙겨야 하냐고요? 네,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가 망가지면요. 간이 지치고 다리가 무겁고 피가 썩기 시작해요. 거기서 오는 피로감은요. 잠을 자도 안 풀립니다. UCLA 건강센터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서해부 림프순환이 원활한 노인의 간 기능은 평균 노인보다 40% 이상 활발하다. 그 말은 곧 이 부위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간 건강, 혈액순환, 수면의 질까지 모두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밤 딱 5분 허벅지 안쪽에 손을 얹어주세요.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곳부터 다시 건강해지자. 몸은 당신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를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부위들 다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마지막 부위는 진짜 압도적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피로, 우울감.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불편함의 뿌리, 그 핵심이 바로 두피와 등입니다. 이 부위 하나로 뇌까지 바뀝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하세요. 이 이야기를 놓치면 당신의 건강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당신은 혹시 요즘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멀쩡히 걸어가다 내가 뭐 하려고 했지 하고 멈춰선 적 있으세요? 또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말을 하다가 자꾸 단어가 헷갈리거나 무슨 얘기인지 잘 집중이 안 되거나 그런 순간들, 그게 단순한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등과 두피, 정확히는 이 두 부위의 혈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을 때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생각이 무뎌지고 기억이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75세 조명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손주 이름이 자꾸 헷갈렸대요. 물건을 놓고서도 방금 둔 걸 잊어버리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혹시 치매 전조 아닌가요? 무섭고 두려웠다고 하셨어요. 제가 가장 먼저 본 건요, 두피였습니다. 피부가 딱딱했고
혈관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등, 말라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죠. 선생님, 등은 평소에 씻지도 못해요. 손이 안 닿아서. 많은 분들이 등과 두피는 그냥 씻는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 부위는 우리 뇌와 신경계로 향하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특히 척추 주위 근육들이 단단하게 굳어 있거나 두피가 메마르고 혈류가 막혀 있으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생각이 느려지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잠도 얕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무너질 때 늙는 겁니다. 자,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샤워할 때 반드시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서 등 전체를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이게 그냥 씻는 게 아닙니다. 피를 돌게 하는 겁니다. 척추 양 옆으로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두피 마사지를 꼭 해주세요. 아침, 저녁, 단 3분이면 됩니다. 손끝으로 두피를 가볍게 누르면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특히 관자놀이, 뒤통수, 정수리, 이 세 부위는 뇌혈류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와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목을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척추가 살아야 뇌가 깨어납니다. 83세 방영호 어르신의 사례 기억하시죠? 요통과 기억력 저하로 힘들어 하시던 분,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하신 뒤 머리가 맑아졌고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당신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UCLA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간의 등 마사지와 두피 자극은 60세 이상 노인의 인지 능력과 수면 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도 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등과 두피, 이곳에 피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뇌는 스스로 회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움직여야 깨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부위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실천하냐고요? 다 외우기 힘들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아주 쉬운 방법, 일주일 실천 플랜으로 정리해서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잠깐 숨 한 번 고르시고요. 지금부터 드릴 이 방법은 이 4가지 부위를 당신의 하루 속에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입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효과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게 매일 딱 5분 소중한 시간을 줘볼까요? 하루에 하나씩만. 지금부터 함께 실천해보면 좋을 7가지 루틴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먼저 월요일입니다. 오늘 밤에는 따뜻한 물 한 대야에 소금 한 스푼을 녹여 발을 담가보세요. 그냥 족욕이 아니에요. 이건 하루 종일 지친 발을 토닥이는 시간이고 당신의 심장과 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그 온기를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몸이 먼저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 풀립니다. 내일 아침 다리가 한결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화요일이 되면 이제 겨드랑이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쳤던 그곳, 사실 그 안에는 면역의 열쇠가 숨어 있어요. 팔을 들어 반대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원을 그리며 2분간 조용히 마사지해 보세요. 림프가 흐르면 몸속 독소가 빠져나갈 준비를 합니다. 면역력은 약이 아니라 이렇게 손끝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수요일에는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살짝 벌리고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톡톡 두드려 보세요. 서해부 쪽 손끝으로 가볍게 자극해주면 간과 연결된 림프가 반응합니다. 그 다음엔 무릎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당신 몸속 피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일이에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속으로 말해보세요. 내 피가 지금 다시 돌기 시작한다. 목요일 밤이 되면 샤워 후 수건으로 등을 조용히 문질러 보세요. 특히 척추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다 보면
등을 타고 감정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잘 견뎠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이 진심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당신 입으로 그 말을 해줬다는 사실이 뇌를 바꿉니다. 중추신경계가 그 말에 반응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금요일 밤에는 두피 마사지를 해볼 차례예요. 손끝으로 머리를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정수리, 뒤통수, 관자놀이까지 천천히 눌러주세요. 눈을 감고 머릿속 피가 맑게 돌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기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뇌는 단순합니다. 손끝 하나로도 깨어나요. 토요일이 되면 이번 주 했던 루틴 중에서 당신이 가장 좋았던 걸 한 번 더 해보세요. 몸이 반응했던 루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감각, 그 하나를 오늘은 조금 더 깊게 해보는 거예요. 루틴은 많을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일요일 밤 조용히 앉아 종이 한 장 꺼내보세요. 오늘은 기록의 힘을 믿는 날입니다. 이번 주 내 몸에서 달라진 것, 내가 나에게 준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하고 싶은 것, 이 세 가지를 단 세 줄로 써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대화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7가지 어렵지 않죠. 하루 5분. 하지만 그 5분이 쌓이면 3개월 뒤 당신 몸이 먼저 기억하고 먼저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방법으로 오늘 밤부터 당신이 시작해보세요. 이제 다 들으셨군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알고도 안 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방치된 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결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오늘 밤도 포함되어 있죠. 오늘 밤 당신이 소금 한 스푼을 녹인 물에 발을 담그지 않는다면, 림프를 흐르게 만들 단 2분을 밀어버린다면, 눈에 손바닥 한 번 대지 않고 스스로에게 괜찮다는 말을 건네지 않는다면 당신의 몸은 내일도 똑같은 고통을 반복할 겁니다. 혹시 반대로 오늘 지금 단 누군가에게 3분만 나 몸에게 사실 시간을 이랬었어 내어준다면 하고 조용 놀라울 만큼 달라질 겁니다. 이건 의사가 한 말이 아니라 변화된 수천 명의 진짜 노년기가 증명해준 사실이에요. 91세 그 나이에도 환자를 보고 골프를 치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을 수 있었던 건 그가 매일 실천한 작은 루틴 하나하나 덕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 사람보다도 더 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3개월이 시작될 수 있는 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첫째, 당신 몸은 아주 단순한 신호에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하루 5분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셋째,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당신은 바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이 채널은 더 많은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구독은 당신이 다음 건강 루틴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줄 가장 강력한 버튼입니다. 이 영상 한 번 더 보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정말 해야 할 건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잘 자세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건강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지혜가 머문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